안녕하세요. 네, 바람입니다. 음, 이번 영상은 어떤 뭔가를 이제 구현 이제 하는 뭐 그런 것보다는 제가 현재 이제 하고 있는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약간 영화를 보면은 코멘터리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영화를 다시 보면서 뭐 뒷얘기나 뭐 이런 것들, 약간 컨셉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미 이렇게 뭐 진행하고 블로그에 이제 글을 올렸던 것들, 이거를 제가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 조금 이제 말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겠다. 그래서 이걸 하면서 뭐 제가 어떤 생각을 했고, 어떤 고민을 했고, 예, 이런 것들을 뭐 얘기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. 어, 그리고 단 이제 여기서 만드는 것들은 제가 뭐 회사 업무를 하는 건 아니고, 제가 집에서 그냥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, 호기심도 있고, 뭐 이런 걸 만들고, 뭐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걸 이제 재밌어 하기 때문에, 그렇게 조금 부담 없이, 좀 하는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보드죠. 이게 이제 제조사는 중국이고 중국에 이 V가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이제 리스크 5 그 코어가 사용된 이제 MCU입니다. 그리고 이게 32 V305잖아요. 이게 그러니까 그 사양이 아마 STM32 F3 시리즈 그거랑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. 저도 뭐 1대1로 비교를 해보진 않았고요. 예. 그리고 아시다시피 리스크 5는 라이센스가 무료죠. 그 라이센스가 무료라는 거는 칩이나 혹은 뭐 IP 자체가 무료라는 게 아니고 이제 명령어 셋이죠. 명령어 셋이 무료라는 겁니다. 그래서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동일한 명령어 셋을 실행하는 칩을 만들 수 있는 거죠. IP 코어를 만들 수 있고요. 이제 그게 이제 무료라는 거죠. 그리고 뭐 저전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.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대중화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아직까지는. 그래서 일단은 32V305 보드를 이제 구매를 했고요. 알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이렇게 알리 들어가 보면 알리에 이제 심심할 때마다 검색을 해서 뭐 새로 나온 게 없나 막 이렇게 하는데 찾아보는데 이거는 이제 어느 카페에서 다른 분이 주문한 거를 보고서 이런 보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주문을 했고요. 주문한 거는 이제 LCD랑 같이 있는 거를 주문했습니다. 특이하게 C 타입 커넥터가 두 개가 있죠. 그러니까 둘 다 이 MCU에 네이티브로 연결되는 USB 그 포트입니다. 근데 하나는 하이스피드예요. 하나는 하이스피드. 하이스피드니까 뭐 이론상 480Mbps죠. 그리고 장점이 뭐냐면 하이스피드인데 파이 칩이 내장돼 있어요. 그러니까 STM32 칩을 보다 보면 하이스피드를 지원하는데 파이칩 내장된 게 거의 없습니다. 다 파이칩은 외부에 달아줘야 돼요. 외부에 파이를 달고 여기에 이제 인터페이싱 해가지고 그렇죠. 그래서 막 좀 검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하이스피드 솔루션을 사용을 해야 될 때 하이스피드가 들어가고 이 파이칩이 들어갔기 때문에 칩 하나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죠. 그리고 성능도 어느 정도 되고 지금 리스크 5니까 제 생각에 한 M4급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 플롯 연산됩니다. 그래서 144MHz면 뭐 느린 속도는 아니죠.
저 USB 하이스피드, 풀스피드 들어있고 캔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SDIO, 뭐 I2S 있을 건 다 있습니다. ADC도 있고 뭐 기본적인 건 다 있어요.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플래시하고 이제 SRAM이 작다는 건데 이게 305가 있고 307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307 버전도 주문을 했는데 그거는 플래시하고 요 SRAM 용량이 조금 커요. 예, 좀 큽니다.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모델 말고 이제 7 시리즈는 SRAM과 플래시 용량을 전체 사이즈에서 비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진짜 특이한데 그 SRAM 용량을 만약에 64kb인데 이거를 SRAM 용량을 늘리고 플래시 용량을 줄이고 그렇게 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메모리 메모리 버스 액세스 영역은 고정돼 있고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는 다 큰 용량을 달하는 거죠. 그거를 이 버스 메모리 영역 내에서 비율로 조절해가지고 쓰는 거죠. 이게 리스크5 칩도 그렇고 아마 중국의 클론 칩들 있습니다. STM32 시리즈랑 거의 똑같이 만들어서 바이너리 호환까지도 되는 칩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걔네들이 잘 보시면은 메모리 이 플래시 사이즈가 256 사이즈인가? 여기까지가 이제 STM32는 프리패치죠. 그러니까 약간 캐시를 이용해서 고속으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에서. 근데 그게 256까지만 지원해요.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펌웨어가 256, 그러니까 플래시는 512K가 있는데 이 256KB 넘어가는 코드를 실행할 때는 급격히 느려진다. 예. 그래서 대부분 128, 256 그 사이에서 대부분 이제 많이 돼 있고 매뉴얼을 보면은 급격히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되는 코드는 그 256KB 안쪽에 배치시켜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버튼은 이제 부트핀하고 리셋핀. 이 부트핀은 내장된 부트로더가 있어요. 부트로더가 있어서 요거 SM30이랑 똑같이 누르고 리셋을 누르면 클릭을 하면은 요 내장된 부트로더로 USB로 해서 데이터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. 예. 근데 윈도우용을 기본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고 저는 이제 맥을 쓰는데 맥이랑 윈도우는 오픈 소스의 러스트로 된 코드가 있더라고요. 좀 특이하긴 한데 러스트로 된 이 다운로드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써보진 않았는데 그걸로 사용할 수 있고요. 예. 그리고 디버깅 툴도 SWD를 지원합니다. 예. 뒤에는 이렇게 SD 카드만 달려 있고요. 네, 외부는 8메가 달려 있네요. 그리고 요게 이제 LCD 연결하는 SPI 포트입니다. 네, 특별한 건 없고요. 예, 여기 설명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마운트 리버 스튜디오 ID라고 하는 STM32 큐브 ID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요. 예,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펌웨어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윈도우하고 리눅스, 보니까 윈도우만 일단은 지원을 하는 것 같고 나머지 리눅스나 이거는 무슨 커뮤니티 버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요 툴을 쓰지는 않는 걸로, 그러니까 저는 요 프로젝트를 하면서는 맥에서만 작업을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윈도우용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쓰지 않고 이제 이 리스크5용 컴파일러, GCC 컴파일러가 배포되고 있어요. 그래서 배포되는 프로그램을 써서 하면 됩니다.
그리고 이게 이제 ISP 툴이죠. ISP 툴. 예. 이 ISP를 USB로 할 수도 있고, 이게 뭐죠? 이게 디버거 툴이 또 따로 있어요. 지금 저는 그래서 보드하고 디버거 툴을 이제 같이 구매를 했는데, 여기는 같이 안 파는데, 같이 구매해서 그 디버거 툴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요. USB 내장된 부트로드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것도 이제 윈도우용이 있죠. 네. 그래서 저는 뭐 맥에서는 쓸 수 없는 툴입니다. 여기 설명된 링크는 조금 된 거라서 일단은 이 GCC 무료로 쓸 수 있는 컴파일러가 있고요. 그걸 이용해서 빌드를 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게 아마 러스트로 된 그쵸, 여기 러스트, 러스트로 된 이게 안 커지네요. 네. 러스트로 된 요 ISP 툴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실행을 아직 해보지는 못해봤습니다. 네, 저는 이런 구성으로 구매를 했고요. 가격도 뭐 저렴하더라고요. 저렴하고,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주문을 한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뭘 주문했냐면 305가 아니고 307. 네, 307에서 이더넷이 있는 보드가 있더라고요. 요거 모양은 이제 똑같이 생겼는데, 요 보드를 또 주문을 했습니다. 그래서 307은 사이즈가 일단 이더넷이 있고, 이더넷이 포함이 돼 있고, 외부에 요 보드는 SPI 플래시도 달려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좀 마음에 들었고, 그리고 별도의 SW 핀도 이렇게 할당해서 빼줬습니다. 자, 이거는 메모리가 2배죠. 256, 64 메모리가 2배입니다. 그리고 아마 이더넷 들어간 거 말고는 아주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. 요 이더넷 들어간 거. 그래서 그 한 라이브러리도 이 두 개가 같은 라이브러리를 쓰더라고요. 그리고 디버거는 여기 쓰인 요 디버거인데 WCH 링크, WCH 링크, 이게 종류가 있는데 제가 산 거는 뭐 최신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. WCH 링크 2 버전. 여기 있네요. 그래서 이게 WCH 링크 2 버전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호환 버전이 있어요. 보면 제가 구매한 건 요겁니다. 링크 2 리비전 0 버전 이제 1.3. 요 버전을 산 거고요.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. SWD로 리스크 5를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. 디버깅 할 수 있고, 암 모드도 있어요. 암 모드. 암 JTAG 모드 있죠. 여기 암 JTAG. 그래서 코텍스 M 시리즈 그 다음에 리스크 5를 다 지원합니다. 근데 동시 지원은 안 되고 모드를 바꿔야 돼요. 모드를 바꾸면 할 수 있습니다. 모드는 소프트웨어를 할 수도 있고 이 모드 스위치가 있어요. 그래서 모드 스위치를 이용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CH32V 지금 30 시리즈, 여기 30 시리즈는 요 SWD 포트 2개, 요 PA13, 14 요걸로 이제 디버깅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오픈 OCD를 사용을 하고요. 오픈 OCD를 이용해서 디버깅을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플래시에도 라이트를 할 수 있어요. 만약 이거를 쓴다고 하면 뭐 유용한 툴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요거 보드 하나 구매한 그 얘기를 엄청 오래 했네요. 그래서 이 보드하고 LCD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디버거
이렇게 디버거는 깔끔한 케이스에 이렇게 포장이 돼서 왔습니다. 그래서 요거가 이제 모드 스위치라는 거고, 요게 요 모듈의 그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때 사용하는 IAP, In Application Program인가요? 네, 그 버튼입니다. 그래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, 네, 요 버튼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, 이 케이스 이제 해보니까 이 케이스를 벗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주의할 게, 처음 얘가 왔을 때는 암 모드로 되어 있어요. 예. 암 모드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이게 안 돼가지고 왜 안 되지 했더니 이게 암 모드더라고요. 그래서 암 모드일 때는 여기 요건가, 이게 파란색이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. 그러면 암 모드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, 그리고 이 파란색이 꺼져 있으면 디스크 5 모드예요. 예.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칩도 이게 307인가 그럴 거예요. V307. 예. 얘네 좀 뭐라 하지, 좀 특이한 게 요 20핀 타입이 있더라고요. 소형의. 예. 그래서 요 디버거도 자기네 MCU를 써서 만들었더라고요. 그리고 JTAG 모드도 지원하고, 그리고 RxTX 보이죠? 예. 여기 RxTX가 보이는데, 이게 가상 시리얼 포트도 지원합니다. 예. 가상 시리얼 포트도 지원해서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보드는 이제 GitHub 링크가 있는데, 여기에 가면 이 보드 관련된 회로도 하고, 여기 여러 폴더가 있는데 하드웨어 폴더에 가보면 이렇게 회로도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회로도를 바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. 뭐 회로 자체는 엄청 간단하죠. 예, 뭐 별거 없으니까. 그래도 이제 핀 맵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죠. 예. 그리고 뭐 기타 설명들이 조금 있습니다. 기본 사양 설명하고, 아까 요 판매 페이지에서 봤던 그 링크네요. 예. 여기서 이거 어떻게 발음했는지 모르는데, 모은 리버. 예. 아무튼 모은 리버. 예. 여기서 무료로 툴은 받을 수 있습니다. 여기 다운로드 탭에 가면 윈도우, 리눅스, 맥 다 돼 있긴 한데, 일단 맥은 이렇게 툴체인만 있어요. 툴체인이 뭐냐면 GCC 컴파일러하고 디버거, 그 오픈OCD 디버거 툴만 여기 있습니다. 예. 근데 버전이 올라갔네. 지금 버전이 1.78이죠. 1.70이죠. 예. 이게 3월 24일 오늘 업데이트 됐네. 이게 왜냐면 제가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 툴 있죠. 이 툴을 지원을 안 해요. 아까 이 버전이 지원을 안 해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커뮤니티 막 검색하고 막 하니까, 이제 소스 코드를, 오픈OCD 소스 코드를 받아가지고 다시 빌드해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서, 저도 그 링크를 이용해서 이제 다시 빌드해서 사용을 했는데, 그래서 메일을 보냈어요. 여기에 소스 달라, 혹은 뭐 이 동작되는 그 프로그램 달라 했더니, 자기네도 알고 있더라고요. 현재 올라가 있는 버전은 그때는 1.60이었어요. 이 버전은 아직 링크 2를 지원 안 한다. 그래서 곧 올릴 거다 했는데 오늘 딱 올렸네요. 예. 그래서 여기 안에 컴파일러하고 오픈OCD 두 개가 있습니다. 두 개가 있는데 컴파일러도 나중에 다른 제가 게시글에 이제 설명을 했지만, 컴파일러도 얘네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. 예, 수정을 해서 인터럽트 쪽을 만약에 여기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려면 이 컴파일러를 써야 됩니다. 이 컴파일러 써야 되고요. 근데 일단 저는 이 컴파일러 쓰진 않았어요. 이 컴파일러 쓰진 않았고, 오픈OCD는 한번 여기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해봐야겠네요. 예. 리눅스는 똑같이 툴체인, 오픈OCD하고 여기는 적혀있네요. 오픈OCD. 예, 이걸 이용해서 이레이징, 프로그래밍, 뭐 디버깅 다 할 수 있다. 네.
그리고 스튜디오 커뮤니티 이거는 모르겠어요. 이게 뭐 하는 건지. 아이디라고 하니까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요거죠. 윈도우를 쓰신다고 하면 요 몬리버. 예. 그냥 메일상에 윈도우는 또 지원을 한다고. 예. 윈도우 먼저 지원하고 그 다음에 리눅스, 맥OS 이렇게 맥이 제일 찬밥이죠. 예. 그리고 그 커뮤니티 이런 거 많이 들어가 보면 엄청 뭐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오픈 OCD랑 이런 거를 그 뭐지 소스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 자기네 제품에 넣었는데 이걸 왜 오픈 소스로 공개해서 하지 않느냐.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아마 답변한 거는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다. 아직 완성된 뭐 완벽하게 뭐 이런 그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요청을 하면은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청을 해서 받아서 실제 깃허브에 공개해서 그거를 이제 수정해서 다시 빌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.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은 오픈인 것 같은데 또 어느 선에선 폐쇄적이고 뭐 이런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예. 네, 그래서 요 깃허브 링크에 다 공개가 돼 있다. 회로도랑. 예. 이건 아까 봤던 이제 블록도죠. 예, 블록도고. 네, 저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맥에서 제공되는 요걸 쓰지를 않을 거고 이제 컴파일러하고 VS 코드,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 사이트가 배포되는 컴파일러 그 저장소예요. 그래서 여기 릴리즈에 가면 각 운영체제별로 현재 최신 버전을 배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좋은 거는 제가 이제 M1 맥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, 거기에 암 버전도 같이 빌드돼서 배포를 하고 있어요. 암 버전도 있고 X86 버전도 있고 예. 리눅스도 암 버전 있고 뭐 X86 버전이 있고요. 예. 그래서 저는 요걸 다운로드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ISP 툴 예. 이게 러스트로 제공된다 그랬죠. 이렇게 이게 두 개가 있어요. ISP 툴이 있고 W 링크 툴이 있습니다. ISP 툴은 아까 윈도우 그러니까 내장된 USB죠. 내장된 부트로더를 통해서 다운로드하는 그 툴이고 W 링크는 아까 디버거 WCH 얘를 이용해서 다운로드하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. 이것도 아마 러스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러스트. 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뭐 주변 장치 라이브를 별도로 배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실제는 이제 배포합니다. 네, 제가 이거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. 요거는 배포를 하더라고요. 배포를 하는데 이게 중국 이 제조사 사이트가 있어요. 사이트가 이제 WCHIC 여기인데 여기에 이 선택을 여기 보시면 MCU 가서 MCU 네, 여기 다운로드 드라이버 디벨로퍼 소스 뭐 이런 이게 있잖아요. 여기 영문 사이트로 가면 이거밖에 없어요. 여기 EVT라고 하는 게 그 할 드라이버랑 예제가 들어있는 겁니다. 이게 약간 그런 할 라이브러리 같은 건데 영문 페이지에서는 이거밖에 없어요. 근데 이거를 랭귀지를 중국어로 바꾸고 예. 이게 여긴가? 여기에 어디쯤일까요? EVT 엄청 많죠. 여기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배포를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네,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약간 할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. 네. 제 사이트가
네. 그래서 지금 구매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해봤습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진행을 하면서 정리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, 이거는 그냥 뭐 참고 삼아 뭐 말씀을 드리면, 뭐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막 찾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노션에다가, 노션에다가 제가 뭔가를 찾거나 작업을 하는 중에 정리할 게 필요하면, 정리나 뭐 링크나 이런 걸 저장할 게 필요하면 그냥 페이지를 만들고,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하던 순서대로 필요한 다음에 다시 봐야지 하는 링크들을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. 그래서 뭐 아까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링크, 판매 링크라든가, 그리고 뭐 이거는 실제 저 보드를 만든, 이거는 이제 307 보드입니다. 307 보드. 거기에 이제 회로도나 뭐 쭉 뭐 여러 개 막 제가 검색하면서 다음에 다시 찾으려고 하면은 막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중간중간에 이제 나온 것들, 그리고 나중에 참고를 하면 좋을 것들, 뭐 tinyUXB도 지원하기 때문에 링크도 제가 달아놨고요. 그리고 요게 이제 찾았던 거, 라이브러리,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나중에 이제 글을 올렸지만, 외국 자료들이 좀 많아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. 근데 찾다 보면 사실 조금 오래된 자료들은 또 맞지 않고 이런 거 있는데, 이런 거를 쭉 보면서 힌트를 얻어요. 오픈OCD 할 때 이걸 100% 다 쓰지 못하지만 일부를 이제 가져와서 제가 직접 테스트해보면서 이제 버전 업되면서 변경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그런 거를 테스트해보면서 해결을 해 나가는 거죠. 그리고 뭐 오픈OCD 맹령 버전이 여러 개 있는데 또 빌드하는 것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, 이런 식으로 이건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나중에 제가 뭔가를 이제 뭐 설치하거나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그 화면 캡처한 것들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저장을 해놔요. 그래서 나중에 글로 정리할 때 좀 이제 필요할 수도 있어서. 그리고 여기 인터프트 관련된 건 되게 많죠. 그래서 요 관련된 링크들을 좀 하나씩 보면서 나중에 또 다시 보거나,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여기 그런 식으로 뭐 여러 개들이 있죠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뭐 노션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, 블로그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공개된 거기도 하고 조금 정제된 것들을 좀 올린다고 하면 그냥 이런 막 연습장처럼 쓰는 것도 이제 필요해서 아마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. 꼭 노션이 아니더라도. 그러면 간단하게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